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직구청 간부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경찰 수사망에 걸려들었습니다. 관공서 발주공사 등 내부 정보를 이용해 수십억 원대의 투기 행각을 벌인 의혹입니다. 경찰은 이 공무원이 근무했던 구청과 광주시청의 부동산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경찰이 광주시청 종합건설본부 등 6개 부서와 광주 서구청, 광산구청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3년 전 퇴직한 광산구청 국장급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직 광산구청에 근무하셨던 간부 공무원이 부동산 투기 혐의가 포착돼가지고 그에 관련된 것을 좀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는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압수수색은 4.7 재보궐선거가 끝나자마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경찰은 관공서가 발주한 공사의 인허가 관련 서류와 디지털 자료 등을 전반적으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직 공무원 A씨의 혐의는 부패방지법 위반과 알선수재 2가지입니다. A씨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광주 산정지구 등에 수십억 대의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사이에는 일반인 1명과 함께 지역 주택조합 부지를 매매하면서 수십억 대의 차액을 남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압수된 자료를 분석해 A씨가 개발 계획 등 지자체 내부 정보 등을 활용해 투기를 벌였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 이 과정에 다른 공무원이 연루됐는지 여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지난 2월 광주 도심 난개발을 막겠다며 광주시의회가 조례를 만들고는 시행을 한 달 유예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당장 시행을 해도 늦은 판국에 건설업자에게 시간을 벌어준다는 비판을 받았는데요. 실제로 이 한 달 동안 고층 오피스텔을 짓겠다는 건축허가 신청이 보통 때의 10배나 폭주했습니다. 김초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월 광주시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광주시의회가 도심 난개발을 막기 위해 오피스텔과 같은 상업지역의 준주거시설의 용적률을 400% 이하로 제한하는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하기로 한 것은 좋은데 조례 시행을 공포 후 한 달 유예해 주기로 했다며 이것은 건설업자 봐주기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초 입법 예고된 도시계획 조례안의 개정안은 한 달을 유예하는 부칙이 있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행정에서 발의한 그 안에는 없었던 이 부칙 한 달을 유예한다라고 하는 조항들이 의회에서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 그 조건이 붙은 거예요. 하지만 도심 난개발 규제 조례는 본회의를 통과했고 시행까지는 실제로 한 달의 유예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광주시의회 장현주 의원에 따르면 2월 25일부터 3월 24일 한 달 유예 기간 동안 광주시와 자치구에 접수된 상업시설 내 준주거시설의 건축 심의 건수는 모두 8건. 지난 1년 동안 접수된 전체 건수 11건의 80%가 이 한 달에 집중됐습니다. 한 달에 한 건이 채 안 되던 건축 심의 건수인 걸 감안하면 무려 10배 넘게 몰린 셈입니다. 취재진은 조례 시행이 한 달 유예된 기간에 광주시와 5개 자치구에 접수된 생활형 숙박시설과 오피스텔의 용적률을 직접 계산해봤습니다. 광주 구도심에 위치한 17층짜리 건물을 짓겠다고 한 이 건물의 예상 용적률은 1014%입니다. 용적률 400%로 제한한 조례보다 2.5배 이상 많습니다. 24층짜리 오피스텔을 짓겠다고 예고한 광주 상무지구에 위치한 이 건물의 용적률은 1286%, 3배 이상입니다. 이들 건축시민은 특히 한 달 유예 기간이 끝나는 3월 24일 당일과 직전일 이틀 동안에 6건이 집중적으로 신청됐습니다. 만약 도시계획조례가 한 달 유예되지 않고 바로 공포됐더라면 접수되지 못했을 건축민원들이었습니다. 의원들 안에서도 한 달 동안에 얼마나 많은 건축 심의 신청이 되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결과를 놓고 봤을 때 한 달 동안에 거의 1년의 신청 건수에 육박하는 그런 물량이 접수가 됐기 때문에 난개발 조례 시행을 미뤄준 광주시 의회와 그 틈에 앞다퉈 고층 시설을 짓겠다는 건축주.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탄식이 깊어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참여자치 21은 평동준공업지역개발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인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의 지위를 박탈하라고 광주시에 요구했습니다. 참여자치 21은 성명을 통해 평동개발사업의 명분이 한류문화 콘텐츠였지만 컨소시엄은 이를 추진할 능력 있는 운영사를 보유하지 못했다며 대형 기획사의 명확한 참여가 전제되지 않으면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이용섭 시장의 공언대로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를 박탈하라고 주장했습니다. 4.7 재보궐선거가 민주당의 참패로 막을 내리면서 여권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이낙연 선대위원장이 대선 가도에 치명상을 입은 가운데 호남의 민심도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에서 처참히 패배하며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고 다음 달 2일로 앞당겨진 전당대회 때까지 민주당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싸늘하게 돌아선 민심을 확인한 민주당은 반성과 쇄신을 뒤늦게 다짐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의 불철저함을 혁파하는 것으로부터 성찰과 혁신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됐다고 할 정도로 당 내부의 공정과 정의의 기준을 높이겠습니다. 내년 대선의 전초전 성격을 띠었던 4.7 재보궐선거에서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든 이낙연 선대위원장은 대권 가도에 빨간불이 켜지게 됐습니다. 재보선 승리를 통해 지지율 반등의 기회를 잡으려 했지만 선거 참패에 따른 책임론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게 됐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부정적 민심이 드러난 만큼 또 다른 호남 대선 주자인 정세균 총리 역시 녹록지 않은 길을 가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 때문에 호남의 민심은 향후 전국 변화에 따라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대권 주자를 중심으로 전략적인 선택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동향 출신, 우리 호남 출신의 대통령 후보가 나오기를 바라는 것은 조금은 이제 사치스러운 상황이 됐기 때문에 훨씬 더 전략적으로 후보 물색에 나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호남 동행으로 접촉면을 넓혀온 국민의힘의 향후 행보도 관심사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퇴진 이후에도 호남 동행의 기조가 유지될지 또 얼마나 진정성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호남의 민심이 반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전남의 한 섬마을에서 초등학생이 교사로부터 성희롱 발언을 듣고 큰 충격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은 이 교사에게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았고 육아휴직을 다녀온 교사는 현재 피해 학생의 동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희원 기자입니다. 전교생이 10명 남짓한 섬마을 초등학교. 지난해 6월 한 남성 교사가 6학년 여학생과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성희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일본 성인 영상물에 나오는 말을 알고 있느냐는 등의 질문에 이어 실험 도구에 물을 따르며 남자가 소변 보는 것 같다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학생과 교사 단 2명만 있던 교실. 학생은 큰 충격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합니다. 엄마 나 선생님 얼굴 못 보겠어. 이런 있어서 나 선생님 무서워서 못 보겠다. 집에 가고 싶다. 교사는 MBC와의 통화에서 좋지 않은 단어니 만약 알고 있다면 쓰지 말라고 하려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명 자체도 수긍하기 어렵지만 더 큰 문제는 학교 측의 사후 대응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해당 교사는 6개월간의 육아휴직을 다녀왔을 뿐 아무 징계도 받지 않았던 겁니다. 적절하게 징계하고 전출시키겠다는 교장의 말을 믿고 문제 삼지 않겠다는 동의서까지 써준 학부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그냥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막. 더욱이 올해 3월 다시 학교로 돌아온 교사는 피해 학생의 친동생까지 가르치게 된 상황. 하지만 학교 측은 피해 당사자와는 분리 조치가 됐다. 육아휴직 6개월도 일종의 징계라면서 오히려 서약 위반이다. 교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했다고 전했습니다. 학교에 의무로 규정된 경찰 신고마저 하지 않아 결국 피해 학생의 부모는 직접 해당 교사를 고발했습니다. 아동학대를 발견하는, 알게 되는 즉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피해자가 원치 않더라도 아동 성과 관련된 아동학대 사건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고흥교육지원청은 뒤늦게 해당 교사가 전출을 갈 예정이라며 향후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징계 여부 등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여수시가 거북선대교 아래에서 운영하는 낭만포차, 여수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는데요. 최근 들어 거북선대교 외에도 여수 해안 일대가 낭만포차 간판으로 뒤덮였다고 합니다. 서로가 원조라고 주장하고 심지어 낭만포차 상호가 거래되고 있다는데요. 강서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여기도 낭만포차, 저기도 낭만포차. 여수의 명소 해안공원 일대가 낭만포차 간판으로 뒤덮였습니다. 대부분의 가게 간판이 낭만, 포차 혹은 낭만포차 문구를 걸고 있습니다. 시가 운영하는 낭만포차 거리가 이전해 나간 종포 해변입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낭만포차는 이미 2년여 전 옮겨갔지만 남아있는 상가들은 여전히 낭만포차를 내세우며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 지정 낭만포차가 거북선대교 밑으로 이전한 상황인데도 이곳이 원조 낭만포차가 맞다며 손님을 모읍니다. 여기가 낭만포차예요? 다 낭만포차죠. 저기서부터 이 라인 자체가 낭만포차 특구 지역이에요. 낭만포차의 높아진 인지도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 동네는 낭만포차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의 다 낭만포차라는 상호를 달고 있죠. 그리고 다 낭만포차를 찾으니까. 희소성이 있는 낭만포차 상호는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낭만포차 하셨던 분들이 나와서 가게 차리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먼저 번호를 가지고 장사하고 있으니까 그걸 이제 권리처럼 사시는 분들이 있을 거야. 여수시가 관리하는 실제 낭만포차 상인들은 낭만포차라는 이름 하에 호객 행위는 물론 테이블 개수까지 엄격히 제한을 받는 상황. 상인들은 손님을 빼앗기는 것 같아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저 상호를 뭐 쓰지 말할 수는 없는데 저쪽에서 호객행위를 많이 하니까 저쪽이 다 낭만포차인 줄 알고 있고. 실제로 엉뚱한 가게를 방문했다가 실망한 관광객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가게가 낭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먹었어. 그래서 먹었는데 솔직히 맛이 없어가지고 사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여기로 옮겼다고 한번 가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독보적인 관광 아이템으로 주목받으면서 여수 해안을 뒤덮은 낭만포차. 여수시는 낭만포차에 대해 상표 등록을 신청한 상황이라면서 현재로서는 낭만포차란 상호를 쓰는 가게를 단속할 권한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의 기술직 신입사원 채용에 광주 지역 특성화고 출신들이 대거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가 기술직 1차 신입사원 합격자 186명의 학력을 분석한 결과 고졸사원 51명 가운데 36명이 광주 지역 특성화고 졸업생이었습니다. 또 광주 특성화고를 졸업한 뒤 전문대 등을 거친 경우까지 합하면 모두 99명으로 전체 합격자의 53.2%였습니다. 경찰과 관계기관들이 광주 계림동 노후주택 붕괴 사고와 관련해 합동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 등 현장 감식 관계자 10여 명은 오늘 오후 사고 현장을 찾아 주택이 무너진 과정과 리모델링 업체가 기둥을 해체하는 대수선 작업을 진행했는지 등을 감식했습니다. 리모델링을 담당한 업체는 구청의 허가를 얻어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 대수선 작업을 진행했지만 무허가로 공사를 진행하다 4명의 사상자를 발생시켰습니다. 광주시와 시의회, 시교육청이 지역 대학들과 손을 잡고 대학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